연방이민단속국 아이스가 오늘 LA 한인타운 인근 지역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협상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9일에는 런던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의 관계 회복에 당장은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시카고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공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가 오늘 LA 지역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이 한인타운 주변이고 한인업소가 단속 대상이어서 LA 한인사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무장한 이민 단속 요원들과 시민들이 일렬로 마주선 채 팽팽히 대치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선 고성이 오가고 일부 지역에선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장갑차까지 등장하자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과 인근 상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번 대규모 단속은 한인타운에서 약 2.6km, 차로 5분 거리의 웨스트레이크 지역 홈디포 매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장 앞 주차장에서는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차례로 체포돼 호송 차량에 실렸습니다. 이어서 한인 업체들도 많이 있는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에서도 단속이 이어졌습니다. 이민 당국 요원들은 지문과 아이디 등을 통해 이민 신분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한인우리협회는 이번 단속으로 인해 합법 체류자들까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 mean, even like the people who are not like illegal immigrants, they're kind of nervous because it just creates like uncertainty. Like maybe like if someone gets like if they're like a dangerous criminal, maybe they get picked up. But like I didn't. No one thought that it'd be like targeted raids like this. 캐런 베스 LA 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민 당국의 단속은 지역 사회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LA 한인회도 성명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과 체포가 이뤄져 한인 업체들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단속을 규탄했습니다. 또 영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신분 증빙이 당장 어려운 경우 우선 체포 또는 강제 억류가 되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또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선 정기 면담을 위해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 사무실을 찾았던 불법 체류자와 망명 신청자들이 사전 경고 없이 무더기로 구금되는 일이 발생해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권단체들은 LA 다운타운 연방청사에서 아동을 동반한 가족 단위 이민자들이 지하실이나 야외 텐트에 감금된 채 최대 24시간 동안 음식과 물도 없이 방치된 사례가 보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Overnight at an ICE office that's not designed to be a detention center. And what we've heard via my client's sister is that they were not given food. Immediately as they walk out of that courtroom, they are rearrested and put into what is called an expedited removal process. 인권단체들은 연방청사가 감금소로 변질됐다며 즉각적인 조사와 책임자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청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10시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자 이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표현했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해 두 나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 독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했고 두 정상은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등을 통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통화가 약 20분 동안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고 두 정상이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 등 대선 과정의 다양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했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골프 라운딩을 갖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는 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통화가 한미 간 현안 논의는 물론 정상 차원의 신뢰와 우위를 쌓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하루 만에 무역협상 재개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는 9일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회담을 연다고 밝혔는데 이에 앞서 중국은 금지해왔던 휘토류 대미 수출을 일부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오는 9일 월요일 런던에서 중국 측 대표와 무역협정을 주제로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선 베선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한다며 이번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시간 반 동안 통화한 뒤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거라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대미 수출을 금지한 히토류 문제도 해결했다고 밝혔는데 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자동차 업체에 대한 히토류 잠정 수출을 허가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We had a very good talk, and we've straightened out any complexity. It's very complex stuff, and we straightened it out. 아직 수출이 허가된 히토류의 구체적 품목과 수량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은 유효기간이 6개월인 걸로 파악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지난달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했지만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와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중국의 대미 히토류 수출 통제가 계속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해왔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완화한 걸로 알려지면서 미국도 중국인 유학생 비자 등과 관련해 상응 조치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번 무역 협상에서 미중 간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의 관계 회복에 당장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구매했던 테슬라 차량도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와의 통화 계획이 있냐고 묻자 머스크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부르며 지금은 관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CNN과의 통화에서도 그 불쌍한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에 미국을 위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게시물에 당신 의견이 틀리지 않았다고 답해 화해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부인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는 어린아이라며 머스크에게 가혹하게 한 적이 없는데 공격적으로 별에 놀랐다고 참모진에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올해 3월에 구매한 테슬라 자동차를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자 머스크에 대한 지지 차원에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두 사람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자 머스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거액을 투자했던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도 누구 편에 설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어제 하루 폭락했던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LA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텍사스주가 불법 체류자에게 적용되던 주립대학의 준해 거주자 학비, 인스테이트 학비 혜택을 전격 폐지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텍사스주가 지난 2001년 제정한 텍사스 드림법이 타주 출신 미국 시민에게 역차별이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주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몇 시간 만에 합의하면서 법을 철회했습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가 합법 체류 예정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미국 시민과 마찬가지로 저렴한 준회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약 19,000명의 학생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계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교육기회 박탈이자 제도적 차별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과반수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건강관리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보건연구단체 카이저 가족재단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과 정당 지지 성향이 없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화당 지지층의 31%도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메디케이드 수급자의 근로 요건과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복지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A 국제공항과 메트로를 잇는 환승센터역이 오늘 개통돼 앞으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LA 공항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비에이션 블루바드와 96번가 교차로에 위치한 환승센터를 이용하면 터미널까지 무료로 갈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1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만 운행되지만 내년부터는 피플무버를 이용해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시카고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시카고 전역의 대기 상태는 모든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즉시 샤워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기로 인해 일리노이주 전역에서도 대기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남부의 한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은 어젯밤 8시쯤 런웨이 스트리트 선상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여러 명이 총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7명 중 2명은 중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용의자의 신원이나 체포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자가 오프로드 차량의 성능을 시험하겠다며 강을 건너려다 급류에 휘말려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2일 알파인 카운티의 카슨강에서 헬기를 투입해 차량에 고립된 운전자와 동승자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차량의 오프로드 성능을 시험해보기 위해 급류가 흐르는 강에 진입했다가 예상보다 강한 급류에 휘말려 차량이 완전히 멈춰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조된 두 사람은 모두 부상 없이 구조됐으며 사고 차량은 같은 날 강에서 회수 조치됐습니다. 당국은 강을 건너는 오프로드 주행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면서 안전장비 착용과 사전 정보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슈일킬 강에선 한 60대 남성이 카누 전복 사고를 당했다가 구조됐습니다. 사고는 지난 수요일 새벽 5시쯤 페어마운트 파크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구조대가 약 2시간 만에 남성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오랜 시간 노출됐던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바위에 미끄러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네, 코스코가 계산대 대기줄을 줄이기 위해 스캔앤페이 기능을 시험 도입 중입니다. 이 기능은 소비자가 상품을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고 바로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련 정보는 코스코 웹사이트에 게시돼 있습니다. 코스코 측은 전체 회원의 절반 이상이 앱을 다운로드한 상태라며 이 기능이 빠른 쇼핑을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쟁사 샘스클럽은 이미 스캔앤고 기능을 수년 전부터 운영 중입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라는 별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추가 인선을 발표했는데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을,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새 정부를 부를 때 이재명 정부란 공식 명칭과 함께 국민주권정부란 별칭도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란 별칭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부터는 사라졌던 별칭이 17년 만에 다시 등장한 셈입니다.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추가 인선도 발표했습니다. 신임 정책실장엔 전남 무안 출신으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습니다. 경제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의 적임자입니다. 경제수석에서 이름을 바꾼 경제성장수석엔 거시경제 전문가인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수석급으로 처음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은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맡습니다. 복지국가의 비전을 그릴 사회수석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 등이 후보로 거론되는 민정수석과 우상호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른 정무수석 등에 대한 인선은 오늘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민정수석 등에 대한 인선 발표가 미뤄지는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체 검증과 더불어 여러 얘기를 듣고 있다며 경제 불황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경제 관련 인사를 먼저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당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당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당 안에서는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와 같은 당 개혁을 완수하는 게 우선이라며 당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지금은 아니란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 개혁의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드리고 그러한 반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 자신의 임기를 마치겠다는 얘긴데 자신 이후 들어설 다음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이 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비대위 체제 유지냐, 조기 전당대회 실시냐, 차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개파 간 기싸움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한동계 인사들은 사의를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물러나기 전에 차기 비대위원장 인선을 시도할 수 있다고 의심했고 그건 자기 사람을 또 앉혀서 수렴 청정하면서 이 판을 주무르겠다 이런 거 아니냐.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곧바로 SNS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음모론까지 불사하는 조급증이 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 측은 법적 조치와 함께 당의 징계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어제 당대표 욕심이 없다고 했지만 연일 공개 행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힘 안팎에선 김 전 후보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의원총회에서 당 수습 방안을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를 뽑고 30일엔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라 당내 힘겨루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박석영입니다.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다음 주쯤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내란 특검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가장 먼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동시 통과한 내란, 김건희, 최혜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3대 특검법안.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안에 공포해야 하므로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걸로 예상됩니다.
각 법안이 공포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후보 1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준비기간 20일 안에 특검을 보좌할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파견 수사 인력과 수사팀이 상주할 사무실 등을 확보합니다. 이후 통상 현판식과 함께 특검이 본격 출범하게 됩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현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에 출범했고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은 37일 만에 운을 뗐는데 역대 특검 모두 출범까지는 평균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내란 척결이 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민주당 안팎에선 3대 특검 가운데 수사팀 규모가 가장 큰 내란 특검부터 출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그의 합당한 책임을 묻고 특검 추천과 임명이 지체 없이 이뤄질 경우 특검 출범은 빠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을 준비한 전례가 없는 데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 60명에 특별수사관 100명 등 260명이 넘는 대규모 인선이 필요한 상황. 새 특검 모두 초대형 규모가 될 전망이라 준비 상황을 고려할 때 출범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한성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본토 공군기지가 기습당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에서만 최소 4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아파트 외벽에 시커먼 구멍이 생겼습니다. 가정집 안 가구들은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러시아군이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비탈리 글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키이우에서만 최소 4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 세계가 러시아에 대해 압박을 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Цинічний російський удар по звичайних містах. Більш ніж 400 безпілотників, більше 40 ракет. 이번 공격은 지난 1일 우크라이나군이 다수의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에 있는 군용기들을 파괴한 것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군용기 40여 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에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러시아의 공격 하루 전 러시아 공군기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진행했다며 러시아의 침공이 중단될 때까지 군사 기반 시설에 대한 타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군은 드론을 격추해 테러 공격을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중국이 서해에서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군사훈련까지 벌인 겁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진수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입니다. 배수량 8만 톤급으로 중국 항모 가운데 가장 크고 7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합니다. 이 푸젠함이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 안팎으로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서 군사훈련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확한 훈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투기들의 이착함 훈련이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해 잠정조치 수역은 한중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구역으로 영해가 아닌 공해인 만큼 군사훈련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이 서해에서 항모까지 동원한 훈련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서해에서 훈련을 실시했다라는 것은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투입을 충분히 서해에서 차단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미국과의 협조를 반대하는. 중국은 최근 어업과 항행만이 허용되는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양식시설과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훈련을 이유로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측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서해상의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이 무단 구조물을 설치하고 군사훈련을 확대하면서 서해를 중국 앞바다처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한미은행이 둘루스 지점을 개점하면서 조지아주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미은행이 둘루스 지점을 개점해 조지아주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한미은행은 둘루스 지점이 한인 인구와 한국 기업 진출이 늘고 있는 조지아를 포함한 동남부 지역의 첫 풀 뱅킹 서비스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둘루스점은 오픈 기념으로 퍼스널 체킹 계좌를 개설하고 조건에 맞으면 최대 2만 포인트, 비즈니스 체킹 계좌에는 최대 20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LA경찰국이 이번 주말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LA경찰국은 오늘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베니스 블루버드와 오션 애비뉴 교차로에, 토요일에는 노스이스트 웨스트 지역의 페사디나 스트리트과 해스켈 애비뉴 교차로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에는 한인타운을 포함한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한 홈 스윗 윈 행사의 당첨자를 발표했습니다. 패창가는 롱비치에 거주하는 마이라 B 씨가 테메큘라 커뮤니티 단지에 위치한 신축 주택에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벤트의 나머지 2명의 결승 진출자들은 각각 2만 5천 달러의 현금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사이드에서 내일 제2회 오클랜드 가든스 거리 축제가 개최됩니다. KCS 한인봉사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베이사이드 스프링필드 블루버드에서 진행되며 다채로운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과 라이브 공연, 풍성한 길거리 음식 부스 등이 마련됩니다. 또한 무료 건강검진과 주택, 금융 등 실용적인 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제37대 한인회장에 허재훈 후보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후보 등록 마감 시간까지 허 후보만 출마했으며 정강민 예비후보는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서류 점검을 마치고 9일 허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네, 6월 6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